처음엔 아무도 이 장면을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외교 일정, 또 하나의 국빈 방문처럼 보였죠. 그런데 현장에서 흘러나온 몇 가지 장면이 분위기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왜 지금 한국의 이름이 이 흐름 속에서 다시 불리고 있을까? 현재 상황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단순한 경제 경쟁이 아니라 길과 바다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물류, 에너지, 군사, 공급망까지 모든 것이 바다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 구조 속에서 그동안 중심은 명확했습니다. 미국 그리고 중국, 그 사이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선택을 강요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 조용히 다른 길을 준비해온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이번 일정의 첫 장면은 인도 남부의 한 항만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뜨거운 공기, 그리고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넓은 공간,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개발 예정지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도 위에서만 보던 공간이 아니라 앞으로 거대한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한번 달라집니다. 인도는 이미 목표를 정해둔 상태였습니다.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라 해양 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계획,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선택한 파트너가 한국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선 산업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산업이 아닙니다. 기술, 설계, 인력, 그리고 장기적인 신뢰까지 모두 포함된 영역입니다. 쉽게 바꿀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더 흥미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정반대의 고민을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인력은 부족하고 생산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두 나라의 퍼즐이 맞기 시작합니다. 인도는 사람과 공간이 있고 한국은 기술과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채우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중국이 만들어온 저가 중심 조선 경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단순히 싸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여기서 한국의 역할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결과보다 의미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협력의 핵심은 한 번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네트워크이기 때문입니다. 인도 그리고 베트남, 이 두 축이 연결되면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신뢰할 수 있는 조선소 라인, 어디에서든 같은 기준으로 건조하고 같은 기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장면이 상징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해양 산업은 특정 국가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그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시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포인트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흐름은 단순히 산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너지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한국과 인도는 공통된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 특히 특정 해협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 말은 곧 어떤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두 나라 모두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초대형 운반선입니다. 원유, LNG, 이걸 안정적으로 옮길 수 있는 바다 위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확실한 경험을 쌓아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현지 분위기가 한 번 더 바뀝니다. 단순히 조선 기술이 아니라 에너지 흐름까지 연결되는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시선은 베트남으로 넘어갑니다. 베트남은 조용히 성장해온 나라입니다. 특정 진영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으면서 자기 위치를 만들어 온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와 한국이 연결되는 순간 하나의 특징이 생깁니다. 강하게 묶이지 않지만 필요할 때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 이걸 일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략적 자율성. 그런데 현장에서 느껴진 건 조금 더 현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여러 선택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방식.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국이 연결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잘했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건 누군가를 따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여러 흐름을 이어주는 중간축에 가까웠습니다. 현지 반응에서도 이 부분이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특정 국가가 아니라 한국과 함께하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 왜냐하면 이건 단기적인 계약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유지될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왜 이 장면에서 한국이 더 크게 보였을까? 답은 단순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구조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만든 흐름 안에서 선택해야 했다면 이제는 흐름 자체를 나누고 연결하는 위치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 이후로 하나의 변화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연결을 만드는 나라로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는 이런 질문이 더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왜 중요한 순간마다 한국의 이름이 등장하는가? 지금은 그 시작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번 장면은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조용히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